자, 함수의 증가함수와 극대극소를 좀 보도록 합시다, 이제. 자, 이게 중간고사 시험 범위 어떤 분들도 계시긴 한데,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시험 범위가 극대극소까지였었고, 최대 시험 범위가, 그 뒤에 이제 뭐 함수 그리는 거나 아니면은 최대 최소는 아마 시험 범위가 아니었을 거야. 그것까지 오늘 다 할 겁니다, 그것까지. 증가함수부터 일단 좀 보면은, 자, 우리 뭐 아시는 분들도 좀 이제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제 함수가 이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판단하는 거는 그래프 모양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었죠. 올라가면 증가, 내려가면 감소라고 이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x2가 더 클 때 함수값도 더 크다면은 증가라고 얘기를 했지. 반대로 함수값이 더 작으면, 즉 대소관계가 이 부등호 방향의 반대로 되면은 감소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문제 푸실 때, 얘 부등호 방향이 이제 그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얘처럼 반대로 되어 있는지, 요거는 구별을 잘 해주시고, 부등호 방향, 저거 잘 봐주셔야 됩니다. 은근히 저기서 막 틀리는 사람이 있어. 부등호 방향 제대로 못 봐가지고. 널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닌데, 부등호 방향 잘 봐주시고, 자, 근데 그 판정하는 거, 세세한 증명이나 이런 거 좀 최대한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자, 이제 증가와 판정, 감소의 판정을 어떻게 해주냐면은, 만약에 함수가 그 구간에서 이제 만약에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것에 대한 판정이야. 우리가 그 함수의 증감 여부는 도함수의 부호를 보고 판단을 했었어요. 도함수의 부호를 보고. 그래서 도함수가 양수다,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은 증가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도함수가 음수다, 그 다음에 감소하는 것이었어. 이 두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두 함수를. 자, y는 fx라는 함수를 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함수인, 뭐, 요런 함수를 한번 좀 그려볼게. y는 f'x. 이렇게 한번 좀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함수가 이제 어떻게 주어졌는지, f인지, 도함수인지 구별을 잘 해줘야 돼. 이것도 은근히 막 되게 틀려. 자, 만약에 원래 함수로 주어지면은 증가하는 구간을 만약에 표시해봐라.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한 구간이 증가하는 구간 맞니? 자, 이렇게 도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에는 그럼 어디가 증가하는 구간이야? x축 윗부분. 이 부분이 이제 증가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네. 반대로 감소를 물어봤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나머지 부분 내려가는 구간이고, 원래 함수에서는 도함수에서는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부호 변화가 막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일어난다라고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자, 요거 세세한 증명을 좀 생략을 좀 이제 할게요, 이제. 생략을. 자, 여기 미분이 가능하면은 얘는 이제 평균값의 정리에 의해서 요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평균값의 정리에 의해서. 평균값의 정리에 의해서 우리는 그 함수의 증감 여부를 도함수의 부호로 판단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거 막 두 가지 케이스 막 나눠서 했던 거 기억납니까? 이제 요거?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시험 중간고사 범위 모의평가 볼 때 막 증명 부분이 좀 많았던 시험 기억납니까? 구명호 기억납니까? 그래서 약간 이런 증명틱한 문제가 좀 이제 나왔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도함수가 만약에 양수다 그러면은 함수값의 대소관계가 얘가 이제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제 더 작으니까 우리는 이제 얘가 어떻게 얘기를 해주면 되냐.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 증가한다. 자, 여기는 좀 빈칸만 좀 빠르게 채울게요, 여기는. 얘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여가지고 얘는 이제 감소한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었다. 자, 그래서 도함수가 양수면 증가, 음수면 감소. 자, 근데 여기는 증가 감소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증가한다면 도함수가 양수라고만 쓰면 안 되고, 여기 등호 들어가는 거 기억납니까? 등호 들어가는 거? 자, 원래 함수가 감소한다. 그럼 도함수는 등호 여기 들어가는 거 기억납니까? 등호가 왜 저기엔 들어가고, 아까 안 들어갔었죠? 네. 이게 순서가 이제 중요한데, 만약에 증가하는 함수다. 증가하는 함수는 중간에 기울기 0을 잠깐 찍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 증가하면 기울기 0을 찍을 수 있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아까 사례처럼, 만약에 이제 도함수가 0보다 크면은 증가인데,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은 이게 상수함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증가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증가하는 게. 그런 예시가 있었죠. 발례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등호가 이제 안 들어가야 된다. 등호의 유무를 좀 잘 생각을 해줘야 돼. 상수함수라는 판례가 있으니까. 알겠지? 근데 그렇긴 한데 우리는 지금 수토에서 무슨 함수를 배우니 지금 수토에서? 다항함수를 배우잖아. 그지? 상수함수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여긴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상수함수를 제외하고는. 상수함수를 제외하고는 기울기 0인 게 있어도 증가나 감소나 이런 게 유지가 이제 될 거기 때문에 등호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 풀 때는 등호를 다 붙일 거야. 다항함수에 대해서 증감 따질 때 상수함수 제외하고 등호를 다 붙일 겁니다. 문제 푸실 때에는. 이 문제인데, 자, 이런 함수가 있어, 3차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를 하고 싶대. 그러면은 3차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고 싶다. 이제 미분한 게 0 이상이다. 라고 해서 풀 거거든요, 이제. 근데 사실 이게 만약에 다항함수가 만약에 아니었으면은 그냥 0보다 크다라고만 쓰는 게 맞아. 만약에 다항함수가 아니었으면은 0일 때에는 막 상수함수 막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근데 우리는 다항함수일 때에는 여기에도 등호가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요. 자, 이거는 이제 아래로 블록인데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판별식으로 우리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판별식으로. 그래서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해가지고 요 2차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됐었죠. 요 2차 부등식을. 요거를 풀어주면 됐었지. 요거를. 맞니? 응. 근데 가끔 가다 좀 주의해 줄 거는 요거 주의해 줘야 되는 거. 그 최고차항계수에 미지수가 있을 때 주의해 줘야 되는 거. 최고차항계수. 최고차항계수가 만약에 막 a가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여기 a가 들어갔다. 저게 항상 증가하려면은 일단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다라는 이 조건도 필요한 거야. 양수다라는 조건도. 요것도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a가 이제 사실 뭐 0일 때에도 사실은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되는데, 0일 때에도 a가 0이면은 마 1만 남는 거 맞니? 마 1만? 요거는 무슨 함수입니까? 상수함수니까 상수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할 수는 없죠.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야. 최고차항 계수 항상 신경 써야 돼. 앞으로 문제 풀 때. 무슨 문제를 풀든 최고차항 계수는 꼭 잘 보시고, 미지수인지 아닌지 잘 보라는 얘기야. 잘 봐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필수제 3번은 저 함수가 이제 감소하고 싶다. 저 제한된 구간에서 감소하고 싶다. 라는 건데. 자, 감소는 하고 싶은데 저 제한된 구간에서만 감소하고 싶대. 그러면은 일단 미분을 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나오겠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겠는데, 얘가 0 이하여야 된다라는 거잖아. 어느 구간에서? 1과 2 사이의 구간에서만 감소하고 싶다. 라는 얘기거든, 얘가. 이게 조금 어려운데 근의 분리에 대한 내용이야. 이 2차 부등식의 제한된 범위에서 성립 여부를 따지니까 대략적으로 2차 함수 그려보시고, 이 제한된 범위에서는 음수여야 되는 거잖아, 음수. 그지? 그럼 어떤 조건식을 세워줘야 될까? 여기서? 어떤 조건식? 다시, 어떤 조건식 세워줘야 될까? 다시 뭘 넣었을 때? 이게 1, 2 넣었을 때, 이게 밑에 있으니까 음수 가져야 되는 거 맞니? 음수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F'1과 F'2를 이제 넣었을 때, 얘가 이제 0보다 작아야 되겠다. 라고 이제 해주면 되겠죠? 요거 등호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등호. 이게 X축이랑 딱 만나서 여기가 1, 2다 하더라도 그 사이의 구간에서는 이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는 구간이잖아, 얘가. 그래서 등호가 일단 여기는 들어가겠다. 요거 기억납니까, 이거? 기억나니?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건 뭐냐면은 이것만 있으면 되나, 그러면 조건이? 지금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니까 판별식 써야 되지 않나? 판별식? 여기는 끄덕이고 여기는 절레절레하고 절레절레 가만히 자, 판별식을 왜 안 써도 되지? 그쵸? 이게 아래로 블록인데 음수의 함수값을 가진다. 그러면은 양쪽으로 계속 쭉 올라가니까 양수의 함수값은 반드시 언젠간 가지는 거 아니야, 가영아? 네. 맞지? 끄덕끄덕인 사람 봐. 끄덕끄덕인 사람.
이게 양수의 함수값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음수도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그 사이에 0을 거쳐 지나갈 거 아니야, 0. 그러니까 근을 반드시 가진다는 얘기야, 근을. 그래서 판별식 조건을 굳이 안 써도 된다. 당연하다. 라는 거야. 실제로 판별식 쓰면은 그 판별식에서 나오는 범위가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 여기 안에.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판별식은. 얘는 쓸 필요가 없다. 무의미하다라는 거야. 무의미하다. 구별 잘해야 돼, 요거. 구별 잘해 주셔야 되고. 그럼 어떨 때는 판별식을 하고 어떨 때는 그럼 안 하는가. 만약에 이 문제를 지금 감소인데 만약에 증가로 바꿔. 만약에 증가야. 문제가 감소가 아니라 증가라고 해보자. 그럼 이제 요런 의미니까 그러면은 저 증가일 때 한번 다시 해보면은 1과 2 사이에서 증가해야 되니까 뭐 1을 뭐 대충 뭐 여기에 표시해 놓고 2를 뭐 대충 여기에 표시해 놓고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되는 거거든. 자, 그럼 이때는 이제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왜냐면은 일단 세워줘야 하는 식이 뭐냐. 1과 2 사이에서 양수의 함수값을 일단 가져야 할 것이고 이때 1과 2 사이에서 양수의 함수값. 그러니까 이 조건은 반드시 필요한 거 맞네, 이 조건은. 근데 이거 판별식 써야 될까 안 써야 될까 이거? 판별식을 써야 될까 안 써야 될까 이거? 판별식. 이게 만약에 판별식을 써버리면은 막 뭐 두 점에서 만나는지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뭐 두 점에서 만나든 아니면은 붕 떠있든 1과 2 사이에서는 요 양수 부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1과 2 사이에서 요 양수 부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판별식 x축과 만나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죠. 근데 다만 여기서 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제한된 범위가 항상 0 이상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 제한된 범위의 최소값을 확인해야 돼. 제한된 범위의 최소값. 제한된 범위의 최소값이 0 이상이면 되는데 지금 사실 내가 대충 여기를 1, 여기를 2라고 정해놨지만은 지금 이 대칭축이 정확히 뭔지 모르잖아. 대칭축 구해보시면은 3분의 a 플러스인데 얘 a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대칭축의 위치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 대칭축의 위치까지.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대칭축의 위치 3분의 a 플러스 2가 뭐 1과 2 사이에 있느냐, 뭐 바깥에 있느냐, 큰 쪽에 있느냐 이것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그럼 굉장히 괴팍해지고 어려워지는 거.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요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사이에 있으면은 여기가 대칭축이고 그러면은 얘가 이제 3분의 a 플러스인데 만약에 1과 2가 그 사이에 있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봐야 하는 범위는 꼭지점이 최소 아니야. 꼭지점. 그죠? 결국 꼭지점에서의 y좌표만 확인해주면 되는 거고, 그지? 그게 아닌 상황이다. 이런 상황일 때에는 그냥 두 함수값이 양수. 이 조건만 써주면 되는 거. 알겠죠? 네, 그래서 얘는 조금 생각해야 되는 거고, 증가함수만 바꿨다고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라는 것이고, 자, 얘는 이거 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범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극대극소. 극대극소의 엄밀한 정의가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엄밀한 정의. 그렇지. 이제, 그렇지. 정말 막 풀로 막 얘기하면은, 막, 함수 fx가 뭐 어떤 열린 구간 해가지고 이제 막 주르륵 길게 나와 있는데, 좀 간결하게 표현하면은, 얘들이 뭐라고? 그렇지. 그 주변보다 함수값이 이제 가장 뭐 높은지 낮은지, 그것만 따지면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변을 잡을 때 열린 구간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거. 열린 구간을. 열린 구간을 반드시 잡아야 돼. 자, 그래서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만약에 함수값이 만약에 a일 때 최대값이다. 주변에 비해서 함수값이 좀 크다. 그러면은 그 값을 우리가 극대값을 가지는 거니까 그 x는 a에서 극대라고 하고 그때의 함수값을 극대값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극대값.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반대로 주변보다 좀 낮은 값이다. 최소값이다. 주변에 비교했을 때. 그러면은 극소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극소값이라고 이제 우리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극소값. 통틀어서 우리는 극값이라고 얘기하죠. 극값. 극값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대소관계가 항상 극대가 더 큰 것은 아니다. 항상 큰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죠? 항상 큰 건 아니다. 뭐 나중에 미적 분모하면은 저 대소관계가 뒤집힌 게 정말 많이 나올 것이고 한 함수에서 당연히 여러 개의 극값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극소가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그 극소값이 다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상수함수는 이제 이 정의에 의하면은 항상 모든 점이 극대이자 극소가 되는 거야. 항상 모든 점이. 왜 그런지 알겠죠? 왜냐면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적당한 그 주변 구간을 잡았을 때 항상 그 A라는 점이 주변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작거나 같기 때문에 성립하고, 상수함수도. 그래서 이제 요거 극대극소 따지는 거 하나만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막 끊어진 함수에 대해서.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끊어졌다. 그러면은 여기서 무슨 값을 가지는지. 이거 극대값이니? 아니면 극소값이니?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니? 이거 극대값 맞냐, 이거? 극대값? 적당히 구간을 잡으면은, 열린 구간을 잡으면은, 이 주변이랑 비교했을 때 얘가 가장 높이 있는 지점 아니야? 가장 높이 있는 지점. 기죠? 그러기 때문에 얘는 극대값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고, 극대값으로. 오케이? 극대값으로 해석을 해주시고, 해주면 된다. 자, 그리고 극값과 미분계수. 자, 얘도 이제 보시면, 자, 만약에 어떤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는데, 걔가 만약에 극값을 가진다. 극값을 가지면은 반드시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었습니까? 0. 어떤 함수가 부드럽게 그려지는데, 극값을 가진다. 극값을 가진다. 그 지점에서 기울기가 항상 0이었었고, 얘 증명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비슷하게 시험을 봐서. 그쵸? 뭐라고? 노래정리. 자, 얘도 이제, 네, 비슷하게 해주면 되고. 자, 만약에 극대를 가진다. 그러면은 A 플러스 H의 함수값보다는 A일 때가, 자기 자신일 때가 최대값이니까 빼버리게 되면 음수가 나온다. 음수가 나온다. 근데 H를 만약에 이제 요 음수로 나눠버리게 되면 또 부등호방이 또 막 바뀌게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거 0도 이제 되겠죠? 등호도 들어가야 돼. 자, 그래서 요 좌미분계수를 뒤집어서 이렇게 표현하시고, 이렇게. 여기 지금 좌미분계수 뒤집어 놓은 자리입니다.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미분계수 이제 요거. 여기는 이제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는 거고, 여기는 그대로 써주시는 거고. 그래서 결국 0 이상, 0 이하가 나오니까 그냥 0이다. 라고 해주면 되는 것. 알겠니? 그냥 0이면 된다. 나는 이거.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극소값을 가질 때에도 우리는 0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고 해서 반드시 미분이, 극값을 가지는 건 아니다. 자, 여기서는 그 기울기가 0이지만은 극값을 가지지가 않죠? 그죠? 여기서는 극값을 가지지 않는 포인트야. 여기서는. 0이라고 해서 반드시 극값을 꼭 갖는 건 아니다. 예외가 지금 나와 있고. 반대로 극값을 갖지만 그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V자로 된 절대값 함수는 여기가 극소이긴 하지만은 미분이 가능하지 않죠. 그런 생각까지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극대극소 이제 따지는 건데, 극대극소. 도함수의 부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따질 수가 있었어. 도함수의 부호. 그래서 지금 이게 함수 fx가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서 가장 우뚝 솟은 지점이 극대, 가장 움푹 파인 지점이 극소인 건 확인이 가능하고, 만약에 도함수로 주어진다. 그러면은 이 부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줘야 되냐. 자, 우리가 이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이 지점이 뭐였습니까? 지금? 지금 여기 요거구나. 자, 다시. 자, 일단 요거 지금 원래 함수 그래프고, 우뚝 솟은 게 극대, 움푹 파인 게 극소다라는 얘기고, 부호 변화를 만약에 확인해 보면은, 극대는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면은 극대, 극소는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면은 극소였었죠. 부호 변화 저거 안 헷갈리지, 그지? 그래서 안 헷갈리게 하려고 내가 너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앞에 걸 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앞에 거? 네, 앞에 거가 극대, 극소랑 똑같다라는 것이고. 자, 그냥 빈칸을 마저 그럼 채워보자, 빈칸을. 자, 만약에 함수 fx가 그려져 있을 때, 만약에 증가하다 감소하면 극대였었고, 증가하다 감소하면, 만약에 반대로 감소하다 증가하면은, 거기서 극소가 이제 만들어진다. 극소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극소가 만들어진다. 도함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 그럼 극소 나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극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정계수를 구해보자. 자, 이걸 구해봅시다. 자,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함수 fx가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8을 가진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세워줘야 되는 식은 마 1을 넣었을 때 8이었구나. 미분한 다음에 마 1을 넣게 되면은 몇이 나와야 돼? 이게 이제 0이다 라고 해서 푸시면 되겠죠. 네, 이건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계산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고. 근데 이제 극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써봅시다 그냥. 자, 마 1을 넣었을 때 이제 8이니까 여기서 a 빼기 b를 알 수가 있겠고, 자, 미분에서 마일 넣은 게 0이니까 일단 도함수 이제 구해 가지고 계산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미분에서 여기다가 이제 마 1을 넣으면은 6-2a 플러스 b가 0이다 라는 거니까 여기서 2a-b는 6 나오니까 뭐 얘네 둘 연립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얘네 둘. 네, 쟤네 둘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쟤네 둘로. 네, 해주면. 그럼 A는 마산, B는 몇이야? 마이너스 10인가? 이렇게 나올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극대극소 계산하자. 극대극소. 예, 여기다가 이제 저거 이제 도함수 넣어가지고 인수분해까지 해주셔서 자, 2하고 이제 마이너스 1인데 2하고 마이너스 1인데 부호변화 요거 너네 요거 확인 가능하죠? 부호변화 일어나는 거? 이거 원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부호변화는 그 몇 제곱을 가지고 있는지 뭐 홀수 제곱인지 짝수 제곱인지로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이거? 부호변화? 네. 기본적으로 봐봐.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면은 항상 여기 플러스야. 맨 오른쪽은. 항상 플러스. 항상 플러스고, 부호변화가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이제 홀수 제곱이면은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홀수면? 홀수면 바뀌지. 홀수면 바뀌고, 짝수면 어떻게 돼서 짝수면? 짝수면 안 바뀌었었죠? 여기서는 다 1제곱이 생략이 된 거니까 부호가 다 한 번씩 바뀌는 거. 맞지? 그렇게 부호변화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호변화. 자, 근데 마1에서 사실 극대였으니까, 얘가 이제 극대였으니까, 우리는 2에서 극수를 가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2에서 극수구나. 원래 함수에 2 넣어서 계산해보시면 답이 나오겠고, 원래 함수에 넣어서. 부호변화 일어나는 것만 잘 써주시면 어렵지 않은 문제고, 부호변화. 그 다음에 퀴즈 6번을 보시면, 문제에서 원래 함수가 주어졌습니까? 도함수가 주어졌습니까? 저기 지금? 도함수가 주어졌죠, 그죠? 도함수. 도함수가 어디에서 뭐 증가, 감소하는지, 극대극소 가시는지 따지는 거란 말이지. 일단은, 요것도 잘 봐야지. 이게 다 원래 함수 fx잖아. 원래 함수 fx. 그죠? 잘 보셔야 되겠죠? 자, f가 마 1과 1 사이에서 증가한다. 그래프 모양은 증가하긴 하지만은 원래 함수는 이거 증가의 감소야 이거 원래 함수는 x축보다 밑에 있으니까 감소 맞니? 이 감소가 돼야 되는 게 맞죠? 얘는 감소다. 자, 이 이상일 때 감소하느냐? 그래프 모양은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x축보다 위에 있냐 밑에 있냐로 증감을 따지죠? 자, 그럼 2와 3 사이에는 위에 있으니까 증가 맞네 이거? 2와 3 사이에서는 얘도 이제 틀린 놈이고, 마3에서 극소냐? 마3에서는 지금 부호변화가 풀마로 일어나니까 극대가 돼야 되는 게 맞겠고, 극대다. 그럼 1에서는 극대냐? 반대로 1에서는 마플로 마플로 부호변화니까 극소가 맞겠고, 극값이 총 3개냐? 부호변화가 총 3번 일어나는 게 보이죠? 그리고 x축을 가로지르는 게 몇 번 있는지 보면 되지. x축 가로지르는 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5번으로 다 체크하시면 되고, 한 번이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뭐 어려운 거 없죠, 얘는? 자, 그 다음에 함수에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건데,
우리가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원래 총 몇 가지가 있었다라고 했지? 원래? 원래는 6가지? 숫자를 기억하고 있구나. 그 6가지가 이제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정목전이랑 최대 최소랑 오목볼록 여부랑 그치. 자, 일단 뭐라고? X강절. 그치. 자, 일단은 처음에 그 정의역 취역. 가장 기본적인 거. 정의역 취역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였었냐면은, 그 주기를 띄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 대칭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였어? 함수의 증가감수와 극대극소. 다섯 번째가 그 나중에 미적분에서 배우지만은 그 오목볼록 여부와 변곡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점근선과 극값 혹은 그 축과의 교점 이런 거 따지는 거였어. 네, 그래서 지금 다항함수에서는 크게 따질 거는 별로 없기는 한데 다항함수에서 이제 따질 거는 그 증가감수 극대극소 이런 거 따지시는 거나 그냥 좌표축과 만나는 교점 요 정도만 잘 구해주면 돼요. 알겠죠? 이 정도만. 그래프는 정확하게 그려야 된다. 그래프는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셔야 되고 이제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총 3가지가 나오고 3차 함수는 그래프 개형이 3가지가 있고 4차 함수는 몇 가지? 4차 함수는 4차니까 4가지야. 알겠지? 3차 함수는 3가지, 4차 함수 4가지. 2차 함수는 2가지가 아니라 1가지야 그냥. 1가지야. 근데 3차 함수 개형은 우리가 3가지로 나누는데 뭘 기준으로 나누는지 기억나는 사람? 기준이 뭐였는지? 근데 근데 조금 더 그거보다 그치 정확히는 그 미분하면 f'x인데 f'x는 0이라는 요 방정식이 근이 몇 개인지 실근이 몇 개인지 요거로 나눴었어. 3차 함수 미분하면 2차 함수니까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거거든.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아니면은 중근이냐 아니면 허근이냐 이렇게 나뉘는데 정확히는 그 도함수가 0이 되도록 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도록 하는 순간이 몇 개 있는지로 나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제 도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고 얘는 중근 접하고 얘는 안 만나는 상황인데 그걸 토대로 원래 함수를 그려낼 수 있잖아. 원래 함수를. 그죠? 이 도함수가 그려져 있을 때 원래 함수 너네 그림 그릴 수 있지? 원래 함수. 그러면은 여기 알파 베타 기준으로 알파보다 작을 땐 증가, 그 다음에 감소, 그 다음에 증가로 그려지니까 우리는 극대 극소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얘가 2번 꺾이게 되니까 극대 극소가 이제 하나씩 존재할 것이다. 극대 하나, 극소 하나라고 써볼 수 있겠고 3차 함수는 그래서 나머지 2가지 케이스는 극대극소가 있어 없어 이거는? 모양을 보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없음으로 표시해주면 될 것 같아. 없구나. 그럼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오겠느냐? 문제는 이 3차 이 3차 함수가 극대를 가진다. 그럼 이 케이스밖에 해당이 안 되죠. 그러면은 만약에 3차 함수가 극대를 가진다. 이 미분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지? 알겠죠? 뭔 말인지? 네. 그래서 3차 함수는 그래도 비교적 쉬운데 이제 어려운 거는 뒤에 나올 4차 함수입니다. 4차 함수. 3차 함수를 일단 좀 더 정리를 해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극값을 갖는다. 이 모양이기 때문에 얘는 그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한별식은 반드시 0보다 커야 될 것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반대로 극값을 안 가진다 그러면은 그 미분한 게 0되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거나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는 상황일까? 서로 다른 두 허근 한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작고 나갔다. 4차 함수가 이제 그 4가지 개형이 있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미분에서 0 되는 게 몇 개인지 확인을 하거든요. 미분에서 0 되는 게 몇 개인지. 자, 그래서 미분에서 이제 0 되는 게 이제 3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2개일 수도 있고, 하나씩 나올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3차 함수는 이 한쪽으로 쭉 내려가고 한쪽으로 쭉 올라가기 때문에
근은 최소 하나가 있다. 근은 최소 하나가. 그리고 최대 근이 몇 개 있을까? 얘는 3개, 혹은 2개, 혹은 이렇게 하나도 있는 이제 상황이고, 그래서 미분에서 0 되는 게 만약에 3개다. 그러면은 이렇게 W 모양으로 이제 그려지는 4차함수. 만약에 이제 미분에서 0 되는 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중근 하나가 만약에 껴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런 모양이겠죠? 이렇게 되는 모양이 이제 나올 것이고, 이렇게 되는 모양. 만약에 3중근이다. 그러면은 포물선처럼 그림이 그려질까요? 포물선처럼.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반대로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약간 얘랑 좀 섞어 놓은 느낌? 이런 식으로 그림이 좀 그려질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극소가 되는 게 이제 몇 개냐, 극대가 되는 게 몇 개냐,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야, 어떤 개형이든 다 극소는 존재하니? 극소는 존재하죠. 극대가 존재하는 케이스는 유일하게 첫 번째 거밖에 안 되지. 그럼 얘는 당연히 그런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어? 문제가? 극대를 가지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문제가 나오겠죠. 극대를 가지느냐 마느냐,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제 여기 써보시면은 극값의 존재 여부, 극대는 이제 하나고 극소가 이제 2개이구나. 나머지는 다 극소가 하나이구나. 극소가 하나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저렇게 해주시면 되고, 저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자, 여기 이제 등판 채우면 되는데, 자, 최고차항 계수가 이제 양수일 때는 함수 4차함수는 항상 극소 값을 항상 가지고, 극대를 갖는 케이스는 아까 이런 모양이어가지고 극대 하나, 나머지 극소 2개가 나오는 상황이었어. 2개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4차함수가 만약에 극대를 가진다. 4차함수가 극대를 가지면은 그 미분한 3차 방정식이 근이 3개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라고 해주면 되고, 서로 다른 세 실근이구나. 만약에 4차함수가 극대를 안 가진다. 그럼 나머지 케이스들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나머지 케이스들, 극소값 한 개만을 반드시 가지게 되며 얘는 미분에서 0 되는 게, 그쵸, 이제 중근 또는 허근을 갖는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최고차항 계수가 이제 음수일 때, 이게 위아래가 뒤집히는 거기 때문에 얘네 다 반대로 써주면 되겠지. 극대값을 이때는 항상 가지게 될 거야. 극대값을. 왜냐면 그때는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극대는 항상 존재할 겁니다. 극대는.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된 것도 있고 해서 극대는 반드시 가지고, 그래서 위아래가 뒤집힌 경우에는 반대로 극소를 존재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이때는 극대가 2개, 극소가 하나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라고 하시고, 극소값을 갖지 않는 케이스는 극대 하나만을 가지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중근 또는 허근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근 또는 허근이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그리는 걸 한번 해봅시다. 이제 자, 기본적으로 이제 미분에서 극대극소를 이제 찾아야 된단 말이죠. 미분에서 극대극소 1번부터 한번 좀 보시면, 1번부터 그래프 그리기. 자, 여기 다시 한번 해보자. 여기다. 자,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 이고, 미분에서 극대극소를 우리가 찾아야 대략적인 그래프의 모양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미분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니까 3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까지 될 것이다. 인수분해가 저렇게 된다. 그럼 x가 이제 마이너스 1과 3 이렇게 이제 나올 것이고, 부호변화 확인해 보시면은 풀마풀이죠. 풀마풀. 이렇게. 함수값도 이제 구해 볼 수가 있겠지. 함수값. 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이제 몇이냐? 마 4, 마 3. 6인가요, 이거? 6? 6이 나오니?
아마, maybe. 3 넣어주면 몇이야? 마이너스 26이니? 나오네. 3 넣어주면은, 그쵸? 여기가 0으로 날아가니까. 이걸 토대로 함수를 이제 그려볼 건데, 저 점을 먼저 좀 찍어보면은, 점을. 마이너스 1,6, 3, 마이너스 26.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극대 진하게 그려주면 돼. 근데 y절편이 1. y절편이 1 되도록 함수를 그립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주요 지점들은 표시를 합시다. y절편 1. 극대, 마이너스 1,5, 6. 극소, 3, 마이너스 26. 이렇게 주요 지점들은 표시를 하시고, 이렇게, 알겠지? 더 세게. 자, 밑에 있는 2번도 이제 한번 보시면은, 쟤네들 몇 차입니까? 마이너스 x 4제곱, 4차. 마이너스 x 대제곱, 그 다음에 4x 세제곱이죠? 4x 세제곱. 4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 여기까지 이제 나왔다. 여기까지. 자, 똑같습니다. 미분해서 우리가 부호변화 확인해 봅시다.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마이너스 8x. 자, 마이너스 4x로 이제 묶어주셔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마이너스 4x 해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여기까지 하시고, 관찰을 해보자. 관찰을 해보시면. 자, 이제 0, 1, 2인데, 이거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여기 마이너스야. 알겠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부호변화 이렇게 한 번씩 일어나게 해주시고, 부호변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값 fx 이제 구해주시면 되겠죠, fx. 자, 0 넣으면 바로 2가 나오고, 1 넣어주면 몇입니까? 1 나오고, 2 넣어주면 몇 나와야 돼, 당연히? 2 넣어주면? 몇? 이게 왜 2니? 대칭. 이거 대칭 얘기했었죠, 그때? 4차 함수가 이제 여기 등차 수열을 이루면, 똑같은 간격만큼 차이가 나면은 좌우 대칭이다. 1 기준으로 대칭이다. 라고 해가지고, 얘는 0,1, 0,2죠. 0,2, 좀 더 위에. 0,2, 1,1, 2,2. 이렇게 함수를 그려야 한다. 부호변화에 의해서 처음에는 극대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주는 거 맞니, 이거? 그림 그릴 수 있겠니? 됨. 그러면 여기가 이제 1, 여기가 이제 2, 함수값 1, 2, 여기 잘 그냥 표시해 주시고, 함수값 요거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y절편이 2니까, 얘는 그냥 이제 쓴 것이고, 자, 그 다음에 3차 함수가 그 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한번 구해보래. 갖지 않도록. 3차 함수가 그 값을 안 가진다. 크게 개형이 3가지가 있었는데, 안 가지는 케이스는 요 2가지 케이스 맞습니까? 요 2가지 케이스? 네. 요 2가지 케이스에 해당이 될 건데, 이 2가지는 그 미분했을 때 0이 되도록 하는 그 근이 어떻게 나왔었죠? 제 같은 경우에는. 얘는 미분했을 때 0 되는 게 몇 개야, 얘는? 1개. 얘는 없지? 그러다 보니까 이 2차 방정식이 근을 어떻게 가져야 돼? 근을. 중근이거나 어떻게? 서로 다른 두 허근. 판별식이 0 이하로 들어가줘야 되겠지? 판별식이 0 이하. 언니. 네. 그러면은 미분을 이제 해서 구합시다. f'x는 3x제곱 플러스 2배의 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여기까지 나올 것이고 판별식을 이제 들어가 주자. 판별식. 자, 그러면은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써주는 게 0 이하다 라고 해가지고 요거 인수분해가 이제 되거든요. 전개해보면은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18. 그럼 얘가 이제 바로 씁시다. 마이너스 6과 3 사이로 나올 거야. 풀어주면은
그러면 A의 개수 몇 개? 10개? 10개죠, 10개? 10개를 주시면 돼요. 10개 넣어주면 되고, 극값을 갖지 않는다. 판별식이 0 이하. 만약에 극값을 가진다. 그럼 어떻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극수를 갖는다. 무슨 의미야? 똑같이 극수를 갖는다. 그치? 극대를 갖는다. 똑같은 이제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석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함수가 이제 제한된 구간에서 가질 조건. 이제 요게 이제 조금 이제 어렵게 하는 건데, 문제를. 자, 이런 문제도 이제 한번 보신 적이 있죠? 자, 저 제한된 구간에서 극대극수를 나는 모두 갖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미분을 일단 해 보시는데, 미분하면은 3x제곱 마이너스 2배의 ax 플러스 2a야, 얘가 이제. 얘가 저 제한된 구간에서 극대극수를 갖고 싶다. 그러면은 극대극수 가지려면은 최소한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 부호 변화가. 근데 저 구간에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마, 이와 이 사이에서. 여기는 극대극수를 이제 가지게 하는 포인트란 말이죠. 여기는 극대고, 여기는 극수란 말이지. 그럼 마, 이와 이는 상대적으로 더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거 맞니, 이렇게? 이렇게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거 맞니? 그럼 여기서 세울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 네, 일단 f'-2 이거 함수값씩 세울 수 있네, 함수값씩. 여기서 d를 꼭 써야 됩니까? 여기서는? 네, 여기서는 d를 안 쓰면은 극대극수가 안 생길 수도 있으니까, d는 반드시 필수죠, 필수.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되나, 이거? 축의 위치까지 반드시 봐주셔야죠. 그래서 축이 이제 여기서는 3분의 1인데, 그 축이 사이에 껴 있어야 한다라는 요 조건까지 필요해, 요 조건까지. 총 4가지가 필요하다. 다 풀어야 되겠죠, 이거? 예. 다 풀어서 동시에 만족하는 A의 범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요거는 계산을 생략할게요. 요거 식만 일단 좀 쓰시면 되겠고. 요거 알겠니, 이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 저게 극대값을 갖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 지금 잘 보시면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야. 양수인 4차 함수. 4차 함수 개형이 크게 이렇게 4가지가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런 거,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극대를 갖는 케이스는 딱 요거밖에 없단 말이죠, 요거. 요런 상황이 벌어지려면은 얘는 미분했을 때 0 되는 게 3개니까 이 f'x는 0에 어떻게 근을 가져야 되는 거?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 맞니, 이거? 서로 다른 세실근?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진다. 이걸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이걸로. 그냥 미분을 일단 해요. 4x 세제곱 마이너스 12 x제곱 마이너스 4배의 ax. 이렇게 일단 나오는데, 저렇게 나오는데,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된다.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세실근. 일단 4x로 묶어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a가 이제 되는데, 여기서 일단 근이 하나 나오죠? 어떤 근이 나오죠? 0이라는 근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요 2차 방정식의 근을 어떻게 가져야 돼? 그치? 그쵸.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실근이죠?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가져야 돼. 이렇게 가져야 되겠지? 그러면 일단은 판별식을 일단 들어가줘야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며, 그 다음에 0을 근으로 가지면 안 되니까 0을 근으로 가질 때의 A 값을 구해서 그거를 제외해야 돼. 그걸 제외해야 돼. X가 이제 0일 때 나오는 그 A 값이 이제 안 된다. 라고 이제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판별식 쓰시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가 돼가지고 A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다. X에 0을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 A가 0이 나와가지고 그게 아니다. 라고 이제 써줘야 되거든. 여기 범위 잘못 쓴 것 같은데. 부등호 방향 다시. 이렇게. 자, 결국 A가 0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나와가지고 이걸 이제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지만 중간에 0에서 한번 끊어서 가야 된다. 0에서 이렇게 끊어서 가자 라는 거지. 끊어서 저렇게 구간을 두 가지로 나눠서 써주셔야 돼요. 나눠서 마이너스 4분의 9 A 0 또는 A가 0보다 크다. 반드시 요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 0을 꼭 생각을 해줘야 돼. 0을 알겠지? 저거 생각 안 하면 저거 무조건 틀립니다. 신경 써야 되는 경우는 4차함수인데 4차함수가 극대를 가질 때 이거 고려 안 하면 거의 웬만한 문제는 다 틀려. 꼭 고려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최대치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단한 게 어떤 구간이 만약에 주어지면은 그 구간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인데 최대치수가 될 수 있는 후보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거야. 후보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극대극소, 극값이죠. 그 다음에 구간의 양끝 함수값. 요렇게 크게 두 가지로 확인하는데 그거를 그냥 일일이 다 쓰면은 주어진 구간에서 최대치수를 따지고 싶을 때에는 그 구간에서의 무슨 값을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냐. 일단 극대값, 극소값, 그리고 구간이 만약에 A, B로 나오게 되면은 양끝 함수값인 FA와 FB까지 확인을 해주셔서 그중 가장 큰 게 최대값. 자, 그중 가장 작은 것이 이제 최소값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최소값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근데 우리 다항함수에서는 사실 극대가 보통 극소보다는 이제 크기 마련이거든요. 보통 극대가 크기 마련인데 우리가 보통 다루는 그런 3차함수 그 다음에 4차함수 이런 데에서는 극대가 보통은 클 것이다. 그래서 극대는 보통 최대가 될 수 있는 유력한 후보, 극소도 마찬가지로 최소가 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다. 하지만 다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사실 그 우리 비율관계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비율관계를 좀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저 최대치수를 좀 훨씬 수월하게 풀 수가 있었죠? 기억이 납니까? 비율관계. 자, 일단은 그냥 한번 풀어보면은 자, 이 3차함수의 최대치수를 구해라. 그러면은 일단 저거를 미분을 해서 극대 극소까지는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돼. 극대 극소까지. 그럼 미분을 한번 해보시면은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그러면은 인수분해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부변화까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부변화까지 풀, 마, 풀. 자, 일단은 함수값 아직 계산하기 전에 이 함수를 대략적으로 그려보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이제 나오게 될 것이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여기가 이제 2가 나오는 상황인데 우리가 봐야 되는 구간은 마 2와 3까지야. 마 2와 3까지. 조금 더 왼쪽에 있는 마 2와 조금 더 오른쪽에 있는 3. 이 구간을 우리가 이제 보라는 거죠. 이 구간을. 이렇게 사실 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사실 그림은 부정확하니까 여기서 최대가 될 수 있는 후보는 요거 두 개 맞니? 최대가 될 수 있는 후보. 요거 맞니? 마찬가지로 최소가 될 수 있는 후보는 얘네 둘 맞습니까? 얘네 둘. 이렇게 두 가지로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두 가지로. 자, 그러면 진짜 어떤 게 최대 최소인지는 넣어봐야 알 수 있지, 원래. 넣어봐야 알 수 있죠? 자, 직접 이제 다 계산해가지고, 마이 넣어서 마이를 넣어서 계산하면 나오긴 하지만은, 이 계산이, 물론 못하는 계산은 아니지만은, 비율 관계를 여기서 적용하면 훨씬 쉽게 우리가 할 수가 있죠, 비율 관계. 어떻게 여기서 비율 관계를 적용할 수 있을까? 비율 관계. 딱딱딱. 세로로 더 선을 그어본다. 일단은 여기가 이제 마1이고 여기가 마1, 여기가 2고 그러면은 가운데 변곡점은 몇? 2분의 1 맞네, 2분의 1. 그럼 이게 몇 차이가 나는 거야, 이게 지금? 2분의 3 차이 나는 거 알겠니? 2분의 3 차이. 2분의 3 차이가 나죠? 그러면은 이게 한 번 더 2분의 3 차이가 나게 이 변곡점은 자, 이렇게 평행한 접선을 이렇게 줬을 때
여기.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2분의 3 차이 나게 해서 여기가 2분의 7. 2분의 3 차이 또 나게 해서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이거? 이렇게? 요거 되니, 이거? 응. 균등하게 벌어줘야 되는 거니까, 균등하게. 벌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됩니까, 이거? 그러면, 나는 이제 그림을 이제 좀 부정확하게 처음에 그리긴 했지만은, 사실 마이너스 2의 위치와, 그 다음에 3의 위치는 지금 정확하게 사실은 그린 거였고. 맞니? 그린 거였고, 그러면은 진짜 최대값은 이제 어디냐면은 여기가 진짜 최대값인 게 확인이 됩니까? 비율 관계로 확인해 보면은 진짜 최소값은 여기인 게 확인이 됩니까? 비율 관계로 확인하면은 저렇게 확인이 되죠? 균등하게 이렇게 이제 배분이 되니까 균등하게 이렇게 2분의 3씩 차이가 나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게, 여기가 처음에 마일이잖아, 지금 여기가 지금 2잖아? 그러면 이 간격을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간격을 얘가 지금 3 차이가 나니까 변곡점에 의해서 이제 2분의 3 차이가 나는 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2분의 3 차이. 그러면은 여기서 2분의 3 차이가 벌어진 지점은, 2분의 3 차이가 벌어진 지점은 반드시 그 지점이 여기 극대를 이렇게 좀 지나야 되는 거 맞니? 이렇게 조금 많이 올라갔는데 그냥 봅시다. 그냥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반대로 2분의 3만큼 이제 뺀 부분에 해당하는 이 지점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 지점이 이제 이 극소랑 이제 딱 함수값이 일치하는 지점이죠. 일치하는 지점이죠. 그걸 이용해서 확인해주면 되겠다. 그걸 이용해서. 그럼 얘는 이제 2분의 3 차이가 나는데, 지금 저 오른쪽 구간 3이라는 거는 얘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오른쪽으로. 그러면은 이 3일 때에는 최대 최소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3일 때에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또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인데 이게 조금만 더 왼쪽으로 이제 간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뭐 최대 최소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니? 어이. 알겠니? 앞에 봐. 그래서 비율관계 이용해서 훨씬 좀 수월하게 풉시다. 아시겠죠? 쉽게 푸시고. 밑에 있는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4차 함수인데 3x 4제곱 3x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 세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12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고 지금 주어져 있고, 구간이 지금 이제 2분의 1부터 2야. 똑같이 미분해서 하시면 되겠죠, 얘도. 12x 세제곱 36x 제곱 24x 12x로 바로 묶어주면은 1, 2가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얘도 대칭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네. 대칭인 상황이 차이가 다 균등하게 나죠. 지금 차이가 균등하게 나는 상황이야, 얘가 지금. 함수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구간은 2분의 1부터 2까지야, 지금. 일단 1은, 자, 2는 지금 여기 있는 거고, 2가 지금 여기 딱 놓여 있는 것이고, 자, 2분의 1 같은 경우에는 0과 1, 여기 0이 있고, 여기 지금 1이 있는데, 그 사이를 지나야 될 거야, 여기. 여기가 2분의 1일 거야. 여기 구간 보는 거 맞니? 여기 구간. 이렇게 되겠죠? 그럼 확실하게 얘는 명확하죠? 여기가 최대값 맞니? 여기가 1일 때가 최대값. 그 다음에 여기 2 넣었을 때가 최소값인 거 맞니? 근데 이것도 이제 보고 2를 대입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같은 함수값이 0 대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0 대입하는 게 그런 좀 센스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같은 함수값이니까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바로 나오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구간을 좀 만약에 다르게 주면, 이 닫힌 구간을 다르게 한번 줘보자. 얘를 이제 1부터 3이라고 줬어.
1부터 3. 만약에 이렇게 줬다라고 해보자. 만약에 구간이 1부터 3이야. 그러면은 다시 한번 좀 그리면은 1부터 3이면은 여기서부터인데 여기서부터 3은 지금 뭐 정확히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가 애매하잖아. 3은 애매하죠? 근데 뭐가 더 큽니까? 지금 일단은 아직 3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데 최대가 될 수 있는 후보는 지금 뭐냐면은 1일 때나 여기 3일 때가 최대가 될 수 있는 후보인 거 알겠니? 후보인 거? 그럼 어디가 최대일까 이게? 어디가 최대니? 3일 때가 최대다? 이거 비율 관계 기억납니까? 4차 함수? 몇 대 몇이었어? 몇 대 몇이었어? 어? 그 3,000다. 어. 2대 3, 2대 3. 어? 아니, 어제 있잖아, 어제. 몇 대 몇이었어, 이거? 이렇게 선 그어주면 이거 몇 대 몇이었어, 이거? 봐봐. 이렇게 그어주면은 1대 루트 2. 1대 루트 2. 1대 루트 2. 1대 루트 2라고, 마. 어? 자, 그럼 봐봐. 여기가 지금 1차이 나잖아, 1차이. 마침 1차이 나는데 비율이 1이잖아. 그럼 여기는 이제 루트 2지, 실제 길이가. 그럼 여기서 이제 루트 2만큼 이제 더 더해주면은 1 플러스 루트 2 해가지고 여기는 1 플러스 루트 2인 거. 이거 맞니? 그러면은 3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 맞니? 3은 더 오른쪽? 얘가 사실 3보다 더 큰 거잖아? 3이 더 큰 거잖아, 지금? 좀 더 오른쪽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맞죠? 좀 더 오른쪽에. 4차 함수에서는 이 극대와 극소를 지나는 이 평행한 두 접선이 있을 때 1대 루트 2의 관계에 놓여 있다. 1대 루트 2. 기억을 해놓읍시다. 1대 루트 2. 분명히 저번 중간 대비할 때 했었죠. 테마 할 때. 네, 1대 루트 2. 기억을 해둡시다. 4차 함수는 1대 루트 2. 요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일단 등분이 이제 되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 등분되는 거 해 놓으시고, 자, 일단은 요 두 개, 얼른 합시다. 두 개만. 자, 자, 그래서 요 비율 관계를 좀 이제 잘 알고 있으면은 요런 문제도 이제 되게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자, 저 구간에서 최대 최소가 저렇게 주어졌다. 그러면은 계산 한번 해봅시다. 미분을 해, 일단. 3a x제곱 마이너스 3a 이렇게 나오고, 우리 미분에서 0되는 x를 찾아보시면은 1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1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과 1에서 각각 극대극소를 이제 가질 것이며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라고도 지금 나와 있죠. 이걸 토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자, 근데 마이너스 2와 2 사이의 구간을 보라고 했는데 지금 이 비율 관계로 한번 적용해보게 되면은 이 변곡점 가운데가 몇이니 얘들아? 가운데가 0. 그러면은 이게 1 차이 나는 거 맞니? 1 차이? 1 차이가 나죠? 1 차이. 그러면은 얘를 연장해서 이렇게 극소 지나게, 이렇게 극대 지나게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다 보면은 이렇게도 또 등분이 되죠. 이렇게도 분 똑같이 되는 거 맞니 이거? 그러면은 여기가 마 1이었으니까 여기는 이제 몇이야? 여기는 마 2, 마 2, 마 1, 0, 1, 여기는 2. 이렇게 할 수 있니? 1씩 차이가 나니까.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구간은 사실 마 2부터 2까지였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봐라. 여기를 보는 건데 이 구간에서는 최대값이 똑같은 게 두 개가 나오고 최소값도 똑같은 게 두 개가 나오죠? 네, 그냥 그거 계산해 주시면 돼요. 계산.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이 여러 지점에서 등장한다. 여러 지점에서. 그 값을 실제로 대입한 게 답이 이제 되겠고, 답이 될 것이고. 실제 우리 만약에 다음 기말고사에서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은 이런 거는 저렇게 빨리 풀어 제껴야 돼. 이런 거는. 이게 시간 단축이 생각보다 많이 됩니다. 직접 다 계산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주시고. 야, 수투가 그래. 우리 중간 범위에서도 그 막 루피텔로 막 풀면 막 빨리 풀리는 문제도 막 많고 했잖아요. 그죠?
기말 범위도 이제 나중에 적분 들어가면은 막 넓이 구하는 공식 기억나니 너네? 포물선 킬러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예, 막 그런 거 있었죠. 예, 3차함수 기억납니까? 3차함수?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4제곱. 여기는 공식을 많이 하는 게 생명이다. 공식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많이 알아야 된다. 많이 할수록 너네한테 유리하다. 내신 문제 푸는데 많이 알아야 되고. 자, 요 마지막 여기까지 봅시다. 자, 문제가 자, 위로 블록인 이차함수 주어져 있고 내접하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를 구해라 라는 문제야. 그 서술형으로 나오면은 여기서 주의해 줄 건, 아, 보세요, 이거. 여기 A라는 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잡아. 6-t제곱이라고 잡으시고, 이렇게. 저 좌표 가지고 직사각형의 넓이 식 표현 가능하지? 왜냐하면은 이게 t니까 또 좌우 대칭이니까 가로가 2t, 세로가 이제 함수가 6-t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넓이식을 이제 내가 만약에 st라고 만약에 두게 되면은 st는 이제 가로 곱하기 세로로서 표현이 되겠지. 이렇게. 가로 곱하기 세로. 근데 주의할 점은 만약에 서술형이다. 학교 서술형이다. 무슨 범위 써야 돼? t 범위를 반드시 써야 돼. t의 범위. 자, 기본적으로 이게 1사분면의 점일 거 아니야, A가? 그러니까 이 좌표가 당연히 어떻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은 양수다라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해. 양수다라는 조건. 이거를 안 쓰면은 당연히 서술형의 감점. 당연히 감점. 이거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반드시 써야 돼. 그럼 이거를 이제 풀어보게 되면은, 이거 밑에 거 풀면은, 얘가 이제 마이너스 루트 6과 그냥 루트 6이 나와서 최종 범위는 얘까지 고려해주게 되면은 0과 루트 6 사이의 범위로 나오게 돼. 이것까지 우리는 범위를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 그 답을 낼 때에는 저 범위 신경 안 써도 답은 나오는데 서술형은 저것까지 써야 된다. 만약에 문제가 한 6점짜리 문제다. 이거 범위 안 쓴다. 한 2점 깔 거야. 2점. 생각보다 많이 까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전개해 주셔가지고,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12t 미분해서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봤던 최대최소 문제는 구간이 다 열린 구간이야, 닫힌 구간이야? 그래서 양끝 함수값을 고려해야 되지, 닫힌 구간이니까. 근데 사실 이런 활용 문제는 양끝 함수값이 등호가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면 뭐 0일 때를 뭐 대입할 수가 없고, 루트 6일 때를 대입할 수가 없잖아. 원래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구간의 양끝 함수값이랑 극대극소를 확인하라고 했지만은 얘는 양끝 함수값을 대입할 수가 없죠. 그러면 최대, 최소가 어디서 나온다는 얘기야? 극대극소에서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어. 이런 문제는. 그래서 그냥 미분해서 0 되는 그 x만 잘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t가 이제 0, 마이너스 루트 6, 0, 그냥 루트 6 이렇게 다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는 이 부호 변화를 이제 가지고 계산해 주시게 된 게, 네. 미분하는 게 아니죠. 미분은 지금 아직 안 했죠?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12. 그러면 루트 2로 좀 바꿔주면 되겠네요, 루트 2로. 이렇게 해주면 되니? 루트 2로. 그럼 제로 바꿔.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부호 변화도 이렇게 확인을 하자. 그러면은 여기 루트 2에서 극대가 나오는 거 맞습니까? 루트 2에서 극대? 네. 루트 2에서 극대가 나와가지고 뭐 함수도 사실 뭐 그려보면 나오긴 하지만은 여기는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 여기가 그냥 루트 2지만 0과 루트 6 사이의 범위도 고려해줘야 돼가지고 루트 6도 찍어봐야 된다. 루트 6도. 서술형에 나오면은 생각보다 고려해야 될 게 많은 문제. 다 맞으려면은 안 깎이고. 자, 어찌됐든 루트 2일 때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S 루트 2 계산하시면 되겠죠. 맨 위의 식에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얘가 플루트 2가 나올 것이다. 플루트 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